자, 이제 일반 게시판 글 등록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요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발하시면서 이 순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거라든지 이 기능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아셔야 되니까 주석을 전부 다 잘 달아보세요. 다 하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위에 게 맨 위에 게 리스트죠. 일반 게시판 리스트고요. 일반 게시판 리스트는 그 리스트를 들어오는 URL은 뭐 슬래시 보드라고 치시고요.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라고 치면 여기 들어와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시게 되고요. 방식은 겟방식입니다. 저희가 겟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겟매핑을 시켜놨습니다. 겟매핑 시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보기도 이제 클릭해서 앵커 태그로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뷰.도 보드에 뷰.도를 치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겟방식입니다. 그 링크를 걸어서 앵커 태그로 링크를 걸어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놨죠. 만들어 쓰고 있고, 글 등록이 필요한데 글 등록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저희가 글 등록 게시판 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URL을 좀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URL은 정의를 했는데 write.to로 이제 쓰는데 겟방식으로 들으면 글 등록 폼입니다. 그 보기죠, 보기.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글 등록 폼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겟매핑 겟방식이고 write.to로 지었으면 여기에 이제 URL이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겟매핑을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여기도 그 write 폼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는 똑같은 write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write 폼에 해당되는 거고, 그 write 폼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우시고, 그래서 여기 글 보기인데 기자가 빠졌네요. 글 보기 실행 이렇게 됐고, 여기는 글 등록 폼이 되겠죠. 글 등록 폼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서 사용되는 건 글 등록 폼에 해당되는 거 쓰고 로고로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담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빼시고 바로 이제 JSP 쪽으로 가면 되죠. JSP는 그 뷰스 안에 write 글 등록이니까 write.jsp write URL이랑 똑같이 써서 write.jsp. 이게 write 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write 폼으로 쓰지 않고 그냥 write.jsp로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write form.jsp가 아니라 write.jsp를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src 메인에 웹 밑에 웹-rf 밑에 뷰스 아래다가 지금 이제 보드 밑에 write.jsp를 만드시는데 글보기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니까 글보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write.jsp 엔터 치시고요. write.jsp를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거죠. 이때 여기 리턴되는 문자열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여기 C나 뭐 FMT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등록시켜 놓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등록시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여기 글 등록 폼이죠. 글 등록 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번호는 입력을 안 하고요. 번호 지우고 제목 입력해야 되고요. 내용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 입력해야 되고, 작성일이랑 조회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입력을 안 하는데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쓰셔가지고 써서 사용해서 비밀번호, 그 다음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jQuery가 되어 있으면 이게 같다라는 것을 금방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jQuery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같다는 것은 코드는 짜지 않겠습니다. 단 이제 입력하는 것은 필요로 하고요. jQuery를 등록하면서 이제 거기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서 짜셔야 되고, 뭐 그 데이터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이렇게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테이블 전체가 입력되는 거니까 테이블을 폼 태그로 이렇게 감싸시면 폼 태그로 이렇게 감싸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하시고, 그 슬래시 폼이 테이블 슬래시 테이블 안에 이렇게 감싸서 폼 태그로 감싸가지고 쓰고 있다. 테이블 탭키 눌러서 좀 들여쓰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확실히 보이죠? 구조상. 그 다음에 액션은 write.to 이고요. 이 폼으로 올 때도 write.to인데 얘도 write.to라서 메소드가 틀려야 돼요. 메소드가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쓰셔야 저희가 처리하는 포스트 방식으로 지금 이제 URL이 같기 때문에 write.to로 갔기 때문에 이때 메소드는 틀려야 돼요. 아까 전에는 get 방식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폼 태그로 오기까지는 get 방식이고 데이터 처리하라고 보내는 것은 포스트 방식입니다. 써주시고 폼 태그로 묶어주시고 이제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인풋 태그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인풋 잡아주시고 태그 이게 딱 붙여놨더니 한 칸 띄고 하면 잘 들어가는데 한 칸 안 띄고 하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로 제목이니까 타이틀 쓰시고, 아이디 같은 거는 컨트롤 위해서 이제 컨트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좀 한 줄로 조그맣게 안 보이고 한 줄로 쭉 하려면 퍼센테이지 100% 잡으시면 돼요. 너비 스타일로 이제 100%를 잡아서 좀 하고 높이도 약간 넓혀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적당하게 디자인이 잡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은 약간 허접하지만 그냥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임이 딸랑 요거 네임 한 개 딱 필요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텍스트 에리어. 저희가 여러 줄 써야 되니까 텍스트 에리어로 태그로 쓰시면 되고, 로우가 중요하죠. 한 7건 정도. 그 컬럼 부분은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쓸 거라서 별 의미는 없고요. 이제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내용 때문에 이게 그 너비나 이런 걸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컬럼을 잡게 되는데,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글자 크기에 따라 달라요. 이게 너비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컬럼 같은 것도 이제 그 위드로 스타일의 위드 이런 걸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부트스트랩으로 잡으시면 100% 나오죠. 그냥 100% 보이는데 100% 나와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컬럼스도 잡긴 잡아야 되니까 이제 스타일로 잡겠습니다. 스타일 좀 잡아서 한 300픽셀, 400픽셀, 400px 정도 이렇게. 근데 400px라고 쓰시면 안 되고 미드니까 더블 with th 땡땡 이렇게 쓰셔야 되죠. with 400px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작성자도 인풋 태그 그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값 타입이 그 비밀번호 인풋 태그,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도 인풋 태그 쓰시고, 네임이 중요하다. 네임은 요거는 텍스트 에러인데 네임이 없죠. 그러니까 네임을 써서 컨텐트 요거는 부여객체와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맞추면 자동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작성자는 라이터,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이제 패스워드 pw,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은 pw2 이렇게 정도 쓰시면 되겠죠. 쓰시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앵커 태그가 아니라 그 폼 태그 안에서 앵커 태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이 3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는 이제 버튼을 이렇게 버튼 태그를 잡아주시고, 버튼 태그 잡아주시고, 그 여기는 이제 등록, 한 개는 등록,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입력, 그 다음에 취소 사용하시고, 버튼 타입이 서브밋이고요. 새로 입력은 이제 타입 자체가 타입 자체가 리셋입니다. 리셋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소는 타입이 이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버튼입니다. 그냥 버튼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버튼의 기본 타입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아무것도 안 쓰시면 서브밋이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버튼에 이런 타입을 안 쓰시고 이 나머지 한 개만 보통 서브밋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쓰시고 계속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안 쓰시면 안 되죠. 그 취소 버튼은 그 온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히스토리 점 back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그 뒤로 가기.
그 뒤로 가게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실행하는 얘기예요? 리스트부터 실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리스트부터 실행을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이 정도 쓰시고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패스워드 2개 쓴 이유는 얘가 타입이 히든이기 때문에, 타입이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타입을 패스워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한 거지. 이게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으시고, 이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넣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서버 한번 돌리겠습니다. 서버 스타트. 어디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오라클 DB가 돌고 있어야 돼요. 커넥션 풀 때문에 그렇죠. 서버가 올라갈 때 커넥션 풀 때문에 이제 DB 연결해놓고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DB를 안 쓰더라도 반드시 이제 DB가 스타트 돼 있어야 되고. 자, 다 돌았습니다. 그 매핑을 보시면 여기 슬래시 보드 슬래시 라이트.2의 겟방식이다. 폼태그 라이트.2가 이제 폼태그를 얘기하죠.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해서 실행은 그 로컬호스트 보드의 리스트.2부터 실행을 해라. 이해되시겠죠? 실행을 하시고 여기 버튼을 안 만들었네요. 글 등록하는 버튼을 안 만들어서 버튼 list.jsp 더블 클릭해서 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맨 아래 버튼 테이블을 전부 다 찍고 나면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주세요. 버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버튼을 이용해서 쓰시려면 온클릭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온클릭해서 사용하셔서 로케이션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디자인 때문에 버튼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부트스트랩으로 만들 거라서 앵커 태그로 만들면 href 겟방식이죠. 겟방식으로 write.2 이렇게 해서 겟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된다. 위치는 보드입니다. 얘가 리스트가 보여지는 동일한 위치, 똑같은 위치에 URL write.2로 가서 실행해주세요 라고 이제 쓴 거죠. 썼고 여기다가 등록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여기 이제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그 앵커 태그, 등록 앵커 태그가 나와야 되죠. 클릭하시면 이제 등록 폼 쪽으로 갑니다. 가지고 사용이 되고, 취소하면 히스토리 백이 돼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쳤는데 새로 입력을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제목을 여기다가 쓰는데 지금 현재는 한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한글 처리를 안 해서 이 영문으로 쓰셔야 된다고. 뭐 테스트 이렇게 쓰시고, 작성자도 이제 영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쓰시고 등록 누르면 이제 등록이 되는데, 그 40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포스트 방식인데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는 그 매핑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겟방식은 있고 겟방식은 있습니다. 겟방식은 요거는 오케이 있는데 포스트 방식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405예요. 405 되셨나요? 405. 자, 이제 처리되는 거 만드시면 되죠. 만들어서 폼태그까지 만들었고요. 컨트롤러 다시 돌아오세요. 컨트롤러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여기에 처리되는 것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 겟매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맨 아래 겟매핑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포스트 매핑으로 바꿔 주시는 거죠. 매핑을 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눌러서 포스트 매핑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rite.2입니다. 그리고 write 폼이 아니라 실제로 처리하는 거니까 write 메소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보드 부유에 부유라고 쓰면 여기에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보드 부유에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받게 된다. 게터 세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임포트 했습니다. 임포트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여기를 리퀘스트를 받으시면 돼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제 그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짠 프로그램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도 안 고치고. 아시겠죠? 저희가 리퀘스트에서부터 꺼내는 걸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자동으로 스프링이 자동으로 알아서 전부 다 받아와줍니다. 지금 글 등록 폼이 아니라 글 등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시면 처리하고 있으시고, 예,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넘어온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시면 로고.info 이렇게 쓰신 다음에 가로 열고 부유를 여기다가 찍어서 사용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잘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리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리스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가 끝나면 이제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이동한다.
자동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리다이렉트라고 얘기하죠. 리다이렉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리다이렉트 시킬 때는 리다이렉트 땡땡이라고 쓰면 리다이렉트가 되고요. 그 같은 위치니까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 그 list.do라고 쓰시면 되죠. 위치 정보 같은 위치니까 같은 위치면 이렇게 list.do라고 쓰시면 되고요. 같은 위치가 아니면 슬래시부터 쳐서 절대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list.do로 가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저희가 서블릿 할 때 다 강의를 해드렸죠.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된다. 여기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이 이렇게 쓰시면 이게 리다이렉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잘 받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데이터 수집한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고, 그 데이터 수집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이제 이걸 돌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뭐가 되든 말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시고,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양식을 다시 제출합니다. 계속 누르면 이게 계속 됐고, write.do를 404 나왔어요. write.do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지? write.do. 예, 서버를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죠. 콘솔이 아무것도 안 찍혔고요. 그 서버 한번 다시 리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예. 예, 리스트 됐고요. 매핑하는 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봐야 될 게 뭐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write.to 포스트 방식 떨어졌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드에 write.to 해가지고 이 get 방식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어서 그 폼 태그에서 다시 write.to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왜 못 찾지? 새로 고침 양식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됐고, 저희가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등록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고요. 데이터만 찍어보라고 시켜놨죠. 네, 그래서 리스트 뿌리기 전에 위에서 여기 데이터가 잘 넘어왔는지 찍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그 인포에서 이렇게 제일하게 그 일반 게시판 글 등록 처리를 했는데 타이틀하고 컨텐트 잘 넘어왔죠. 지금 한글은 안 된다고 한글 다 깨집니다. 라이트 잘 넘어왔습니다. 패스워드 잘 넘어왔죠. 이렇게 잘 넘어왔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처리를 하실 때는 저 위에 이제 서비스에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서비스 점 쓰시면 이제 write 메소드가 있습니다. write write 메소드 부여를 넘겨서 write를 처리한다. 리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 등록이 된 거고요. 1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write인 경우에는 1이 아니면 오류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리저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처리만 하자고. 서버 다시 돌았고요. 아까 이 서버가 안 도운 상태에서 실행을 했었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하시고요. 이제 아무 영어나 막 이렇게 쓰시고, 작성자도 쓰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하시면 이제 여기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기 글보기, 제가 입력한 것을 글보기를 이용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등록 처리를 했고요. 이게 지금 서비스 쪽으로 가서 이제 서비스 라이트 그 부여로 가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매퍼를 이용해서 이제 매퍼 인터페이스, 라이트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사용했고요. 이제 그 매퍼 라이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 인터페이스로 들어오죠. 그리고 얘가 레퍼토리에 어노테이션 붙여놨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생성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가 레가시 프로젝트인데, 레가시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레파이토리 안 붙여도 실행이 돼요. 교재에서는 안 붙여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부트로 가서는 여기 안 붙이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붙여주는 걸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mapper.xml src 메인에 mapper.xml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org 제락의 보드에 매퍼에 mapper.xml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게 지금 인터페이스 이름 똑같이 네임스페이스 잡았고, 얘가 메소드 이름. 근데 여기 보시면 메소드가 write 메소드. 그래서 여기 글 등록하는 여기 write 메소드 잡아놨죠. 아이디가 write고요. 넘어오는 데이터는 여기 프로퍼티 형식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board, number, title, content, write, 패스워드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버는 next value로, 그 다음에 타이틀은 샵. 근데 요 부여객체 프로퍼티입니다. 부여객체 프로퍼티, 그 다음에 여기 부여객체 컨텐트 프로퍼티, 부여객체 write 프로퍼티, 부여객체 패스워드 프로퍼티.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여기 물음표가 되고요. 물음표가 되고 넘어가는 게 VO니까 VO.title, VO.content, VO.writer, getWriter, VO.getPassword 메소드가 대체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네, 타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치가 돼서 되는 프로그램이 돼서 실행이 되면 write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야, 신기하다.